안녕하십니까. 전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7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7번 문제를 보세요. 각종 연료 성분의 완전 연소 시에 단위 체득당 고위 발열량의 크기가 크기 순서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기체 연료거든요. 따라서 풀이해 보시면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수와 수소수가 많은 연료일수록 발열량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탄소와 수소가 가장 많은 게 부탄입니다. 그래서 부탄은 C가 4개고 H가 10개죠. 그리고 프로판 C3H8, 메탄 CH4, 그리고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떤 화학 반응 과정에서 반응 물질이 25% 분해하는데 41.3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반응이 1차라고 가정했을 때 속도 상수 K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로 계산을 해요. 그럼 C0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농도입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25%가 분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초기 농도가 몇 %죠? 100%겠죠? 자, 그런데 T시간 후에 보면 41.3분 후에 보면 25%가 분해되었으니까 100에서 25를 빼주시게 되면 75%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CT라는 것은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농도를 C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반응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초기 농도 100%, 그리고 CT라는 것은 여러분들 75%를 대입해도 되고 100-25%를 대입해도 됩니다. 마이너스 K 곱하기 T, T가 41.3분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K가 퍼세크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해줬어요.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1.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세크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차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 1차 반응식에서 CT의 값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CT라는 것은 분해되고 제거된 값이 아니고 분해되고 제거되어서 남아있는 농도, 그러니까 T시간 후에서 유출되는 농도를 CT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78%, 수소가 18%, S가 4%인 중류의 CO2 맥스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건조가스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조가스 기준이 아니더라도 CO2 맥스라는 것은 이론 건전소 가스량, GOD가 기준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CO2 맥스라는 것은 GOD분의 1.867C. 여기서 1.867C라는 것은 뭐죠? CO2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 분석법에서 CO2는 1.867C, 아황산가스량은 0.7에서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GOD 공식을 보시게 되면 GOD는 이론 공기량을 사용하는 거죠. 이론 건전소 가스량이니까. 따라서 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A0가 필요해요. 따라서 A0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A0는 8.89C 플러스 26.67 플러스 26.67 곱하기 H-8분의 플러스 3.33에 쓰죠. 따라서 탄소 자리에 탄소가 78%니까 0.78, 그리고 H 자리에 18%니까 0.18, 그리고 S 자리에 4%니까 0.04, 산소는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게 되면 11.868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 자리에는 마찬가지 18%니까 0.18을 대입을 해요. 그리고 산소 없으니까 생략, 질소 없으니까 생략. 그래서 GOD라는 값이 10.86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2량 1.867C, C 자리에 78%, 0.78.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퍼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86cc라는 것은 C가 연소를 하게 되면 CO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배출되는 CO2는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CO2량은 12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을 하시면 1.867, 이 값은 탄소에 대한 값이라고 그래서 1.867 단위는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원소 분석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CO2라는 것은 1.867C, 아황산가스량이라는 것은 0.7S로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조성을 가진 혼합기체의 하한 연소 범위, 우리가 보통 상한, 하한 두 가지를 계산하죠.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러시아트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문제 조건에서 메탄은 조성이 80%, 하한은 5.0%, 에탄은 15%, 하한 연소 범위는 3.0, 프로판은 조성이 4%, 하한 연소 범위는 2.1, 부탄은 조성이 1%, 하한 연소 범위가 1.5%예요. 그러면 러시아트리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V라는 것은 뭐냐면 함량이죠. 그래서 각각의 함량을 다 더했을 때 100%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모에서 나타내는 L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L이라는 것은 하한 연소 범위나 상한 연소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각각의 조성을 V1, V2, V3, 예를 들어서 V1, V2, V3, V4, 그럼 여기서는 L1, L2, L3, L4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L이라는 값이 4.24%가 나오죠. 이 값은 우리가 하한 연소 범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상한 값이 주어지게 되면 상한 값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상한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연소 범위에서 폭발 상한이나 폭발 하한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폭발 상한 값과 폭발 하한 값을 계산하는데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류를 시간당 1000kg씩 연소시키는 배출 시설이 있다. 연돌의 단면적이 3제곱미터일 때 배출가스의 유소건. 자, 이 중류의 배출 표준 상태에서 원소 정수성 및 배출가스의 분석치는 아래 표와 같고 배출가스의 온도는 270도씨입니다. 자, 그리고 중류의 조성은 탄소가 86, H가 14, 황이 1%고 배출가스 분석치는 CO2와 SO2가 13%, O2가 2%, CO가 0.1%예요. 그러면 배출가스 분석치는 우리가 뭐를 할 때 사용하죠? M이라는 공기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 CO2에 SO2가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뭐냐면 CO2를 우리가 흡수를 시켰을 때 아황산가스가 소량으로 녹아 들어갔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상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CO2와 O2와 CO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조건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해서 100%에서 빼주면 뭐가 되는 거죠? N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공기비를 여러분들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비라는 것은 질소의 퍼센트와 O2의 퍼센트와 CO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N2라는 것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100%에서 CO2와 O2와 CO의 퍼센트를 다 더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O2가 13, O2가 2, 그리고 CO가 0.1%라고 그랬으니까 100에서 빼면 N2가 84.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N2 자리에 84.9%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O2 자리에 2%를 대입을 하고, CO 자리에 0.1%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공기비 M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1.0945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계산합니다. 그럼 이론 공기량을 왜 계산하느냐면 우리가 가스량을 나타냈을 때는 실제 습가스량을 기준해요. 그래서 실제 습가스량을 보시게 되면 M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에 그리고 플러스 1.244W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A0가 필요하기 때문에 A0를 계산합니다. 자,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탄소의 퍼센트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86%니까 0.86. 그리고 수소는 13%니까 0.13. S는 1%니까 0.01. 산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략.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11.1458 S미터의 삼성 per 킬로그램이 나왔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죠? 이 값을 여기 A0. 자, 그 다음에 공기비의 값을 M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자리에서는 13%니까 0.13을 대입했어. 산소, 질소, 수분이 없으니까 생량. 그러면 GW라는 값이 12.9278 S/m 삼성 per kg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스량을 계산을 해요. 그럼 가스량을 계산을 하는데 가스량이라는 것은 실제 섭가스량의 연료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섭가스량이 지금 얼마로 계산했느냐면 12.927 S/m 삼성 per kg이죠. 여기에 연료량 얼마로 주어졌어요? 1000kg per hour. 그럼 1000kg per hour를 곱하면 kg는 없어지고 S/m 삼성 per hour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유량은 현재 상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나와 있으면 이따가 보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보정했어요. hour를 세크로 만들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스량은 3.5908 S/m 삼성 per sec로 계산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죠? 속도. 속도라는 것은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가스량이니까 우리가 계산한 가스량이 Q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5908 S/m 삼성 per kg인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270도씨 상태로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준 상태의 최적을 현재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표준을 현재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5908 S/m 삼성 per sec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표준,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자, 곱하기 온도. 절대 온도니까 분자분모에 273을 적어. 그러면 표준이 대각선으로 가니까 여기가 표준이 온단 말이에요. 표준 온도는 0도씨니까 보정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현재 온도가 270도니까 270을 여기다 보정하시면 돼요. 그럼 온도 보정 끝.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보정을 해서 현재 상태의 유량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면적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3제곱미터. 그죠? 3제곱미터. 자, 면적은 3제곱미터. 그리고 속도 V.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2.38m/s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가스량을 계산했을 때는 실제 습가스량을 기준을 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습가스량에 연료를 곱하게 되면은 유량으로 바뀌어요. 가스량으로 바뀐다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으면 현재 상태를 기준하기 위해서 현재 온도를 보정을 해서 현재 상태의 유량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 GW라는 실제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들이 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값이에요, 이거. 이건 우리가 자주 계산을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스량 Q를 계산해서 이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가스량 Q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섭연소 가스량의 연료량을 곱하는 값. 그리고 온도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한 가스량, 표준 상태를 지금 주어져 있는 현재 상태의 온도로 바꿔준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저위 발열량이 4,900kcal per S/m 삼성인 가스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는 자, 이론 연소 가스량은 10 S/m 삼성 per S/m 삼성, 기준 온도는 15도씨,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 per S/m 삼성 도씨, 공기는 예일하지 않으며 연소 가스는 해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이론 연소 온도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저위 발열량 나누기 가스량 곱하기 평균 정합 비율 플러스 기준 온도로 나타내요. 그럼 저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4,900kcal per kg, 그리고 가스량이 10 S/m 삼성 per S/m 삼성, 그리고 정합 비율이 0.35kcal per S/m 삼성, 플러스 기준 온도 15도씨, 따라서 1415도씨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이론 연소 온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면 연료 연소 시 매연이 잘 생기는 순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연료의 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완전 연소가 잘 되니까 매연이 발생하고, 연료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완전 연소가 잘 이루어지니까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기체 연료가 매연이 가장 배출이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액체 연료 중에서는 세 개 중에서 경유가 가장 질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질이 떨어지는 게 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중유, 경유, LPG 순서로 갈수록 매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류의 원소 조성은 탄소가 88, 수소가 12%다. 이 중류를 완전 연소시킨 결과 중류 1kg당 건조 배기가스량이 15.8 Sm3이었다면 건조 배기가스 중에 C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kg당 건조 배기가스량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1kg당 건조 배기가스량이라는 것은 G로 표현을 합시다. 지금은 실제인지 이론인지 표현이 안 되니까. 따라서 CO2의 농도를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건조가스량 G분의 CO2량 1.867C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G라는 값이 지금 15.8 Sm3/kg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CO2량은 1.867C. 자, 탄소가 88%니까 0.88. 단위는 Sm3/kg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스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풀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풀이를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 제가 풀어드렸던 거하고 동일하게 나타내죠. 그래서 원소 분석법에서 CO2량이라는 것은 1.867C, 아황산가스량이라는 것은 0.7S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35번 다음 각종 가스의 완전 연소 시에 단위 부피당 이론 공기량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 문제 조체 내에서 단위 부피당 이론 공기량이 가장 크다는 뜻은 뭐예요?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산소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찾는 문제죠. 그럼 산소의 값이 가장 크다는 것은 탄소와 수소의 개수가 가장 큰 연료가 산소의 숫자가 가장 많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식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틸렌은 C2H4, 메탄은 CH4, 그리고 아세틸렌은 C2H2, 프로필렌은 C3H6예요. 그럼 당연히 탄소하고 수소가 제일 많은 게 산소량을 가장 많이 필요할 거니까 정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굳이 완전 연소를 시켜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6번에 보면 액화석유가스를 LPG, 그리고 액화천연가스를 LNG라고 합니다. LP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유황분이 적고 유독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천연가스에서 회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정제 시 부산물로 얻어지죠. 그 다음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누출될 경우에 인화 폭발이 크다고 그랬어요. 공기보다 가볍나요? 무겁죠. 왜 그러냐면 LPG의 주 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으로 되어 있어요. 자, 프로판과 부탄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판의 분자량이 44, 그리고 부탄의 분자량이 58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 29에 비해서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비중도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겁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에 편리한 기체 연료의 특징과 수송 및 저장에 편리한 액체 연료의 특징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수송을 우리가 경제성에 고려해서 액화를 시키는 거죠. 기체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액화를 시키게 되면 280분의 1로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사고가 나면 그만큼 위험성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메탄올 2.0kg을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메탄올을 여러분들이 완전 연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메탄올을 완전 연소를 한번 제가 시켜볼까요? 자, 메탄올이라고 하면 CH3OH예요. 그러면 C 한 개고 H가 4개, O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럼 O2는 CO2와 H2O가 발생하겠죠. 자, 탄소 D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D에 있는 숫자가 H2 앞에 오겠죠.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게 되면 여기 2개, 여기도 2개, 4개입니다. 자, 4개인데 여기 다 오는 게 아니고 연료에 먼저 1개를 줘야 돼요. 1개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개 오죠? 3개. 2분의 3은 1.5. 그래서 이렇게 완전 연소 반응식만 세우면 여러분들이 산소량을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메탄올이 2kg이라고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메탄의 분자량 32죠?
그리고 산소 공기량을 체적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산소는 체적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메탄올의 분자량 32kg일 때 산소는 1.5 곱하기 22.4Sm의 삼성이에요. 자, 메탄올 2kg에 해당하는 산소가 X. 따라서 X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2.1S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산소량에서 얼마를 나눠주나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를 나눠주죠. 자,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0Sm의 삼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으로 나오면 완전 연소를 시켜서 산소량을 계산한 다음에 공기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원소 분석법으로 나오게 되면 원소 분석법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비교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8번에 보면 A석탄을 사용해서 가열로의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CO2가 14.5%, O2가 6%, N2가 79%, CO가 0.5%, 이 경우에 공기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CO2와 O2와 N2와 CO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M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N2% 나누기 N2%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로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N2%에 얼마를 대입하죠? 79%, 그리고 O2%에 6%, 그리고 CO%에 0.5%를 대입을 해서 공기비를 계산하면 1.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그 연소공학 같은 경우나 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번 액체 연료가 미립화되는데, 미립화라는 것은 입자가 작게 만드는 걸 미립화라고 그래요. 자, 미립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미립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사를 시켰을 때 압력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사 압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분사를 하느냐? 분사 속도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연료의 점도. 우리가 미립화를 했을 때는 연료가 끈적끈적하게 점도가 크게 되면 미립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점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미립화, 입자를 작게 만드는 거하고 발열량하고는 관계없어요. 발열량이 크다고 해서 미립화가 잘 되고, 발열량이 작다고 해서 미립화가 안 되고, 그거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에 보시면 연료의 종류에 따른 연소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기체 연료는 부하의 변동 범위가 좁고 연소의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다. 자,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부하의 변동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연소 조절이 아주 용이한 게 기체 연료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체 연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좁고가 넓고 용이하지 못하다가 용이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은 기체 연료는 저발열량의 것으로 고온을 얻을 수 있고 전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연료의 경우에 회분은 아주 적지만 재 속의 금속 산화물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액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재 속에서 금속 산화물이 존재하게 되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액체 연료는 화재나 역화 등의 위험성이 크며 연소 온도가 높아서 국부적인 과열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자, 역화라는 것은 연소 온도와 분출 속도가 있을 때 분출 속도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크면 화염이로 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걸 역화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부적인 과열이라는 것은 불꽃이 닿는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국부과열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가번이 설명이 잘못됐으니까 가번이 설명이 잘못됐으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다음 유해 가스 처리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라는 것은 HCN을 뜻합니다. 시아나수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시아나수소를 다른 말로 시안산 이렇게 하잖아요. 산은 물에 잘 녹습니다. 따라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번 여마인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서 암모니아를 불어넣어서 병류식 충전탑에서 흡수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마인 같은 경우에서도 자, 풀이해 보시게 되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처리하는 흡수탑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용해도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물에 흡수시켜서 처리를 하는 게 여마인. 반면에 아크로레인은 그대로 흡수가 불가능하며 NaClO 등의 산화제를 혼입한 가성소다 용액으로 흡수 제거를 합니다. 아크로레인은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산화셀레는 코트레일 집진기, 코트레일 집진기라는 것은 전기 집진기예요. 자, 코트레일 집진기로 포집, 결정으로 석출,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스크래버에 의해서 세정하는 방법 등이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 염화인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물로 처리한다는 거.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함유량 2.5%인 중류를 30톤파워로 연소하는 본래에서 배기가스를 NaOH 수용액으로 처리한 후에 황성분을 전량 Na2SO3, Na2SO3가 아황산 나트륨이죠. 자, 이때 필요한 NaOH의 이론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례식을 놓을 때, 지금 황분이 나와 있어요, 황분. 그리고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NaOH를 계산하라고 그래.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는 자, S 대 NaOH를 B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만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황분을 처리했을 때는 NaOH와 S, 그러니까 S와 NaOH를 B를 놓을 때는 몇 대면 1대2, 나머지는 1대1. 그래서 1대2가 되는 거죠. 그러면 S가 원자량과 분자량이 같으니까 32kg일 때 NaOH는 분자량이 40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조건에서 30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kg per hour가 되죠. 이 중에 황분이 2.5%, 0.02요. 나머지 조건은 없어요. 이걸 때 X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X의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X를 1875kg per hour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다 기억을 하고 이 반응식을 다 기억을 하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학생들이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식을 기억을 해? 한두 개도 아닌데. 맞잖아요.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이론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대 몇이라는 그리고 어떤 물질로 뭐를 처리할 것이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되면은 B만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흡수장치에 사용되는 흡수액이 갖춰야 될 요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흡수액의 구비 조건을 보면 용해도는 어때야 되죠? 높아야 됩니다. 휘발성은 어때야 되죠? 낮아야 되죠. 부식성이 낮아야 됩니다. 점성은 낮아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hợp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파과곡선의 형태는 hợp착탑의 경우에서 비교적 기울기가 큰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어요. 나번의 포화점에서는 주어진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hợp착제가 가장 많은 양의 hợp착지를 hợp착하는 거죠. 자, hợp착제라는 것은 활성탄이나 실리카겔 등을 이야기하죠. 가장 많은 양의 hợp착지를 hợp착하는 점을 포화점, 포화라는 것은 포화 상태, 우리가 가장 많이 흡수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실제 hợp착은 비정상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반응의 초기에는 hợp착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hợp착제에 달라붙어 있는 오염 물질이 없으니까 많이 hợp착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hợp착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의 설명과 반대가 돼야 됩니다. 라번 hợp착제청 중에서 전체가 포화되어서 배출가스 중에 오염가스 일부가 남게 되는 점을 파괴점이라고 하고 이 점 이후부터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괴점 또는 파가점이라고 하면 오염물질이 급증하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이 정답.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hợp착 초기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hợp착이 되고 반응 후기로 갈수록 우리가 hợp착되는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다음 발생 먼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S 나누기 SB, S는 진비중, SB는 겉보기 비중입니다. 그래서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장 큰 것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재비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도 다음 중에서 재비산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물질을 찾으시오 그러면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의 비가 가장 큰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우리가 값을 모르잖아요.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에 있는 값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답을 기억하는 거죠.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 문제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카본 블랙이에요. 왜? 가장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또는 재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카본 블랙을 기억을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비중과 겉보기 비중이 나와 있으면 두 개를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46번 실내에서 발생되는 CO2의 양이 시간당 0.3m의 삼성일 때 필요한 환기량을 계산하시오. CO2의 허용 농도와 외기의 CO2 농도는 각각 0.1%와 0.03%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CO2의 양이 실내에서 발생되는 CO2의 양이 시간당 0.3m의 삼성 per hour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기량 곱하기 허용 농도와 외기 농도의 차이를 곱해주는 거죠. 자, 퍼센트의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환기량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면 428.57m의 삼성 per hour. 간단하게 우리가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대기는 주로 공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46번처럼 기본적인 이론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는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기는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